아내가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날 말입니다. 최동민 씨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그의 인생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작은 주택가.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지만 이미 동네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동민 씨는 늘 그렇듯 조용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걸음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전기포트를 올리고 간단히 커피 한 잔을 타 마셨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강원도 산간 도시에서는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는 그다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집에 돌아올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동민 씨의 아내, 윤서연 씨, 34살.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동민 씨는 정말 복 받았어요. 저렇게 착한 아내 만나기 쉽지 않은데.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유독 따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더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학교 갈 준비를 챙겨주고 남편의 와이셔츠까지 다림질해 놓는 사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걸 동민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착해? 그럴 때마다 서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동민 씨 부부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최지우, 올해 8살, 그리고 둘째, 최지안, 6살이었습니다. 아이 둘이 집안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집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들이 동시에 부르면 항상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공주님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지안아, 유치원 늦겠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지안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자 서연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간다? 엄마 혼자 출근한다? 그 말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체력 대단하다. 나는 애 둘이면 쓰러질 것 같은데.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이래요. 당신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동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신 없다. 그렇게 웃으며 아침 식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란말이와 된장국, 그리고 김,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와.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일찍 올게. 그러면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공주들 기다려. 아이들이 집을 나가자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민 씨는 택시 키를 들었습니다. 나도 나갈게. 서연 씨는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동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학교 잘 다녀와.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날 오전, 동민 씨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강릉역 앞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다음 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민 씨 맞으세요? 네. 저 초등학교인데요. 그 순간 동민 씨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 선생님, 남편 되시죠? 네, 맞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말.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민 씨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동민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택시는 그날 처음으로 거칠게 달렸습니다. 신호도, 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병원 응급실, 하얀 불빛 아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뛰어갔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얕았습니다. 동민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분이시죠? 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동민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곧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몇 시간 뒤 서연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민 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야. 서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동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 순간 동민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희귀 뇌질환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이 하루씩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무언가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어제 먹은 점심이 무엇이었는지,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도의 기억은 누구나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잊기 시작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민 씨는 그 사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억이 잠깐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서연 씨는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몇 시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충격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동민 씨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동민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동민 씨는 밥상을 서연 씨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서연 씨는 가만히 밥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민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동민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숟가락이요. 서연 씨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그 순간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서연아, 숟가락으로 밥 떠서 먹으면 돼. 그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동민 씨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는 화장실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민 씨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동민 씨가 문을 봤습니다. 문은 살짝만 밀면 열리는 평범한 방문이었습니다. 이거? 동민 씨가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의 얼굴에 아이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동민 씨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동민 씨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기억은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동민 씨는 그 말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사라집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점점 34살 여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와 지안, 두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안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구야? 그 순간 병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서연 씨는 여전히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누군지 모르겠어. 지안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지안이야. 그 장면을 보던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한 것은 작은 도시에서는 소문이 빨랐습니다. 윤서연 선생님, 기억 잃었다며? 치매 같은 거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4살인데 말도 안 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말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인생도 끝났네. 아직 젊은데 어떡하냐. 평생 간병해야 할 텐데. 그 말들은 동민 씨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택시를 몰고 손님을 태울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래. 그 사람 안에 그 병 걸렸다며.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를 보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 씨는 거실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서연 씨는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동민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어디야? 동민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병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과 거대한 비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 집을 노리는 사람들,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돈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윤서연 씨가 쓰러진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바꾸고 희망 같은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민 씨는 점점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첫 달 병원비가 나왔을 때 동민 씨는 한참 동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0만 원. 그 숫자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동민 씨가 물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환자 치료라서요. 검사도 많았고요. 다음 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도. 그 말이 동민 씨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택시 기사 월급 많이 벌어도 한 달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해야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만 300만 원이 넘는다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학원비, 식비, 공과금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동민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서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즘 서연 씨는 눈을 뜨고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동민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26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동민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최동석. 동민 씨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3살 위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한다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는 형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동민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민아, 병원이라며. 괜찮냐? 동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응, 버티고 있지. 형이 말했습니다. 내일 얼굴 좀 보자. 할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동민 씨는 형을 만났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소주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왔냐? 앉아. 동민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상태 어때? 동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지 않아.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형이 말했습니다. 동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동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들지. 동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들 거다. 그거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민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형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팔아라. 동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형이 말했습니다. 집 팔고 요양원 보내. 그 말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말처럼 말입니다.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민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연이 솔직히 말해서. 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민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야.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요양원 보내면 전문 간병도 되고 너도 인생 다시 살 수 있잖아. 동민 씨의 손이 탁자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형이 아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진명의 아직 서연 이름이지? 그 순간 동민 씨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은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명의 서연이면 집 팔기도 쉽지 않냐? 지금 팔면 그래도 값 괜찮게 받을 거다.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왜 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날 밤 동민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을 하나 들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동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그 말은 아직도 동민 씨의 심장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민 씨는 처음으로 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6살 딸.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 한 명이 어른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주는 순간도 있습니다. 윤서연 씨가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말투와 조용한 발걸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서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갑자기 불안해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지안이었습니다. 6살. 원래라면 장난감과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엄마에게 떼를 쓰고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렇게 말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픈 이후 지안이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민 씨가 택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입 벌려 동민 씨가 천천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와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먹는 거야. 아 해봐.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맛있다. 지안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 장면을 보던 동민 씨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6살 아이가 엄마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동민 씨는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지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빠? 동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밥 먹여준 거야? 지안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동민 씨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안아, 힘들지 않아? 지안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동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 말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동민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안이는 엄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엄마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야. 문 이렇게 여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숟가락 이렇게 잡아. 맞아. 잘했어. 약 먹을 시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돼. 아빠가 말했어. 그 모습은 6살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돌보는 작은 보호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무서워. 서연 씨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동민 씨가 당황하고 있을 때 지안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여기가 집이야. 내가 있잖아. 작은 팔로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동민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지안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동민 씨가 물었습니다. 왜? 지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만 알아봐. 동민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도 잘 몰라. 언니도 가끔 몰라. 근데 지안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만 알아봐.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기억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헷갈렸고 자기 이름도
가끔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안이의 얼굴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안을 보면 항상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안이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민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곧 이 가족의 가장 큰 비밀과 맞닿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에게 찾아온 유혹.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생각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윤서연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민 씨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깨우고 서연 씨에게 약을 먹이고 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택시를 몰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나설 때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언제 와요? 서연 씨는 아직도 동민 씨를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민 씨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몰고 하루 12시간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또 태우고 내리고 같은 길을 계속 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동민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택시를 세워두고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동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최동민 씨 맞으세요? 동민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미라,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동민 씨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강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연 선생님 학교 학부모님 보험을 관리하고 있어서요. 최근에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찾아온 게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팔려고 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동민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은 이상하게도 동민 씨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라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죠? 저녁은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연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민 씨는 그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강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동민 씨가 말했습니다. 하세요. 강미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 여자 평생 저 상태일 가능성 큽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아주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의 가슴에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강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동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라는 잠시 동민 씨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민 씨, 인생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민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인생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림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예쁘다. 지안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거야. 엄마 줄게. 동민 씨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민 씨는 처음으로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충격적인 CCTV. 어떤 진실은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날도 동민 씨에게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택시를 몰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또 태우고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병이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강미라가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시작.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는 지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에게 밥을 먹여주던 그 작은 손. 엄마 잘했어. 아이 같은 목소리로 엄마를 칭찬하던 그 모습. 그 생각이 들면 동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날 오후였습니다. 택시 손님 한 명이 동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초등학교로 가주세요. 그 학교는 바로 서연 씨가 근무하던 학교였습니다. 동민 씨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는 듯 말했습니다. 네. 택시는 천천히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을 보면 동민 씨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서연이도 저렇게 아이들하고 웃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택시는 다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였습니다. 동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생님, 여교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동민 씨, 오랜만이에요. 서연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동민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여교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여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이상해요. 동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이요? 여교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쓰러진 날이요. 수업 전에 누군가랑 다투는 것 같았거든요. 동민 씨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퉜다고요? 여교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말씀 안 들으셨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꽤 컸거든요. 그 말은 동민 씨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민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교사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자였어요. 학교 사람은 아니었고 외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민 씨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가 쓰러지기 며칠 전 형 동석이 집에 찾아왔던 날, 그리고 무언가 돈 이야기를 하며 언성을 높였던 순간. 하지만 동민 씨는 아직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민 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행정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 혹시 쓰러진 날 복도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행정 직원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시라면 결국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학교 복도, 아이들이 지나가고 교사들이 오가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서연 씨가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민 씨의 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서연아, 그때였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남자의 몸짓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휘두르며 무언가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도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동민 씨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동민 씨의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민 씨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민 씨의 형, 최동석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면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이전의 모든 기억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장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민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CCTV 화면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형 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서연 씨와 격하게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소리가 없는 CCTV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의 표정은 분명히 화가 나 있었고 서연 씨 역시 물러서지 않고 무언가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몇 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형 동석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복도를 따라 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영상의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분 뒤에 서연 씨는 교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이후 영상은 선생님 쓰러진 장면이라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동민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불이 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안이가 낮에 가지고 놀던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인형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귀엽다. 우리 아기. 동민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CCTV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의 얼굴, 서연 씨의 표정, 격하게 움직이던 손짓, 그 장면이 자꾸만 반복되었습니다. 왜? 형이 거기 있었지. 그 순간 어떤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가 쓰러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 동석이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들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동민아, 서연이 있냐? 동민 씨가 말했습니다. 왜? 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업 하나 들어갈 건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동민 씨는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예전부터 사업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형이 말했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된다. 은행에서 대출만 조금 받으면 돼. 동민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담보? 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동민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집? 형이 말했습니다. 명의 서연이잖아. 서연이 동의만 하면 대출 금방 나온다. 그때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형님, 형 동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형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집입니다.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형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쓰는 거야. 사업 잘 되면 금방 갚는다니까.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못 해드립니다. 그날 집 안 분위기는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동민 씨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CCTV 장면이 그 기억 위에 겹쳐졌습니다. 형 동석, 학교 복도, 격렬한 언쟁, 그리고 몇 분 뒤 서연 씨는 쓰러졌습니다. 동민 씨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머릿속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희귀 뇌질환입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동민 씨는 그동안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병이 맞을까?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민 씨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독? 그 순간 동민 씨의 심장이
천천히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더 무서운 진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민낯. 가족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서로 기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그 믿음이 가장 잔인하게 깨지기도 합니다. 동민 씨에게 그날이 찾아온 것은 CCTV 영상을 본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복도, 서연 씨와 격하게 언쟁을 벌이던 형 동석. 그리고 몇 분 뒤 아내가 쓰러졌다는 사실.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동민 씨는 그 생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민 씨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동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 왜? 동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얼굴 좀 보자. 형이 물었습니다. 왜? 동민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녁에 보자. 두 사람은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형 동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민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동민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학교 갔었지. 형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학교? 동민 씨는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학교. 그 순간 형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동민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왜 갔어? 형이 짜증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묻는데? 동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CCTV 봤어. 그 말이 떨어지자 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몇 초 뒤 형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봤으면 어쩌라고. 동민 씨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서연이랑 왜 싸웠어?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주를 한 잔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탁 하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민아, 그거 별거 아니다. 사업 얘기 좀 하러 간 거다. 동민 씨는 가만히 형을 바라봤습니다. 사업? 형이 말했습니다. 집 담보 얘기 좀 했지. 근데 그 여자. 형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듣더라. 동민 씨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그래서 싸웠어?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싸웠다기보다
내가 좀 화를 냈지. 그 여자가 말을 너무 막 해서 동민 씨의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했다고? 형이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사람 무시하더라.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형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형인데도 딱 잘라 거절하더라. 그 집이 누구 덕에 산 건데. 그 말은 동민 씨의 귀에 아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누구 덕에? 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덕이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리고 형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 미친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순간 동민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은 술에 취한 얼굴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편했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민 씨의 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순간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동민 씨의 주먹이 형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술집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가족 맞나? 그리고 그날 밤 동민 씨는 처음으로 형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밤. 사람이 평생 버티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큰 소리도 없습니다. 극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형 동석과의 싸움이 있던 그날 밤, 동민 씨는 한동안 술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고 주인이 나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동민 씨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뒤집어진 의자와 깨진 술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소주병 뿐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형이 했던 말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미친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다. 차라리 죽었으면 편했을 거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동민 씨는 소주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도 없이 그대로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소주를 그대로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술집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멀리서 동민 씨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민 씨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아내를 못 지켰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서연이 못 지켰다. 그 순간 동민 씨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조금 거칠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살 남자가 술집 한가운데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민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 서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요즘 서연 씨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거실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평소처럼. 서연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서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민 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민 씨. 그 순간 동민 씨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동민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봐. 서연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봐. 그 말은 거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이 병은 가끔 아주 짧은 순간 정신이 또렷해지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서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 씨는 숨을 조금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민 씨, 나 무서워. 동민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때였습니다. 서연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학교. 동민 씨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날 서연 씨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동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서연 씨의 입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그날 형님이.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의 눈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동민 씨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눈은 다시 멍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또렷했던 눈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방금 전의 기적 같은 순간은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의 머릿속에는 딱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그 말은 이제 동민 씨에게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릅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함께 살았던 시간입니다. 윤서연 씨가 쓰러진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고 동민 씨의 머리에도 조금씩 흰머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기억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얼굴을 헷갈렸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잊었고 이제는 자기 이름조차 가끔 낯설어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중학생이 되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안이는 거실에서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창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동민 씨는 이제 그 질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동민이야.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민 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아침도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의 이름도 아이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동민 씨가 손을 잡으면 서연 씨는 항상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안이가 그 장면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동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기억해? 동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지안이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웃어? 동민 씨는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는 동민 씨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 손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민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못해도 느낄 수는 있나 봐.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동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동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그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말을 다 하네. 잠시 후 동민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서연 씨는 가만히 동민 씨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민 씨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 날도, 아이들 태어난 날도 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동민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말입니다.